설정 반부패 공동범죄수사대를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먼저 낙곰수의 김용민을 윤석열 대통령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수사 촉구하고 그리고 저번에 김철근에 대해서 핸드폰을 갖다 압수수색한다고 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다시 수사기관에서는 이준석의 이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를 해서 오히려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말이죠, 이준석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16일이면 말이죠, 수사를 받으러 나옵니다. 근데 이 범죄를 부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인해 온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핵책을 계속해 왔습니다. 뭐 김철근을 시켜가지고 증거 인멸, 교사죄를 범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을 전격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를 해서 일단 이준석을 구속하고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낙곰수의 김용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곰수의 김용민은 말이죠, 어제 12일자로 이미 기소가 또 한 건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난 3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말이죠, 김건희 여사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 그리고 수사를 봐줬다 라고 하는 망발을 짓거림으로써 이것은 그야말로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아왔고, 7월에 말이죠,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오래 들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한 2개월 지났나요? 어쨌든 뭐 2개월 지났으니까 많이 지난 건 아니네요. 어쨌든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월 달에 범죄가 있었는데 7월 달에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했으니까 그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구속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낙검수의 김용민은 이와 같이 무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명예를 훼손해도 분수가 있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수사를 봐줬다, 그리고 정육 같은 선물을 주기적으로 받았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기소가 한 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런 어떤 처사를 계속하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3월 달입니다. 이때 작년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10월 11일입니다. 작년 10월 11일에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대통령 후보가 내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용민이라는 자가 구약 성경을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1절까지 다 외워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다 외우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다 읊어라, 그렇지 못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 거짓말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따라서 그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쓰고 또 짓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이거는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명예훼손 말이죠.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무고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김용민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고발한다 얘기했는데 고발한 것으로 보고요. 지금 고발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제적으로 고발했다 안 했든 간에 먼저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1일 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김용민이가 그다음에 11일 날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한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인 공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발을 한다면 그것이 무고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고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먼저 김용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고발건. 네. 그러니까 김용민을 저 강신업이 무고, 누구에 대한 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제3자니까 고발이 되는 겁니다. 고발인은 강신업입니다. 피고발인은 김용민. 여태 김용민은 국회의원 김용민이 아니라 나꼼수의 김용민을 말합니다. 아실 겁니다. 김어준하고 주진우하고 나는 꼼수다 진행했던 그 사람. 그리고 고발 일시는 오늘 2022년 9월 13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고발장을 보내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고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말이죠.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형법상의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입니다. 피고발인 김용민은 2021년 10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구역을 다 외운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22년 9월 10일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고 이는 많은 지면에 기사화되었습니다. 이 고발과 관련하여 김용민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여사는 남편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나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성서 39권 929장 23,214절을 안 보고 다 읊어야 할 것이라면서 김 여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발인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으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상 편지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2022년 9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입니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걸 구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타인관계인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처분 받게 하고자 2022년 9월 10일경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할 것인 바 무고의 고의와 무고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특히 김용민은 9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의 주술적 무속 의혹으로 개신교계의 의구심이 커가는 시점에 후보자 윤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이 깊은 아내로 분칠하고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발에 나갔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인 내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은 일반적인 상식상 내 아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에 애정을 갖고 좋은 구절을 일부 암송하기도 한다는 정도의 말로 받아들일 것이지 이것을 성경 구절을 모두 빠지지 않고 외운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할 것인 바 피고발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허위사실이 아님과 허위사실을 말할 의사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허위적시라며 고의적으로 수사관서에 고발했다고 할 것이어서 무고죄의 죄책을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점에 대하여 피고발인 김용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1일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구역을 다 외운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어 아내의 주술적 무속 의혹으로 개신교계의 의구심이 커가는 시점에 후보자 윤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이 깊은 아내로 분칠하고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지금 피고발인 김용민이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내의 주술적 무속 의혹으로 개신교계의 의구심이 커가는 시점에 윤 후보자가 기독교 신앙이 깊은 아내로 분칠하고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그것이 김용민 건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준석 건입니다. 이준석이 16일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무지무지합니다. 일단 성매매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상납 등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무고 혐의가 있습니다. 제가 고발한 명예훼손죄의 혐의도 있습니다. 그에 의한 전반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잘못 알려지기를 이준석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이준석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매매만 지난 것입니다.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성을 샀습니다. 시돈이든 아니든 어쨌든 돈으로 성을 산 겁니다. 그럼 이건 성매매 특별법에 위반이 되는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상납을 받은 것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상납을 받은 것과 선물을 받은 것과 술 접대를 받은 것과 옷버스 환 접대를 받은 것과 크리스탈 와인을 받은 것과 그 모든 것들은 아직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구성하며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는 공소시효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원래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7년 12월 27일 대전에 김철근을 내려보내가지고 장기훈과 함께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작출해서 이걸 가지고 이준석 범인을 빼돌리려 했는데, 다시 말하면 범인이 아닌 것처럼 은닉하려 했는데, 그래서 직접 숨겨주면 은닉죄라고 그러고 직접 숨겨주는 것 말고는 모두가 범인 도피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고, 누가? 김철근이가. 그리고 그걸 시킨 사람은 범인 도피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범인 도피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인멸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약간 이상한 것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 나오지만 그거는 대법원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걸 기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범인 도피 교사로도 기소를 해 주십시오.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발한 무고죄는 이것은 100% 빼박입니다. 모든 법조인이 100% 빼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연막을 핀다면 그건 법조인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법고시도 붙지 않았을 것이고 로스쿨도 나오지 않은 사이비 법조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빼박입니다. 무고죄가 빼박인 이유는 이준석이가 말이죠, 자기의 범죄를 벗고자 12월 27일 날 가세현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야말로 성상납을 받았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핵폭탄이 떨어지자 이준석이는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겠다. 나 지금 당대표인데 너무나 좋은데 당대표 계속 해먹고 싶은데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싶은데 이렇게 헛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12월 27일 잘못된 판단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장기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람을 하나 내려보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12월 27일 10시 51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김철근이가 대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김철근이가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12월 28일 날 밤 1시에 장기훈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장기훈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속닥속닥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장기훈이가 올라와가지고 이준석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됐다. 그러니까 장기훈이가 이 성상납 사실을 갖다가 없는 걸로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성상납 사실이 없는 걸로 내가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준석은 간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기훈이가 나를 보호해준다 그랬다. 성상납이 없는 걸로 얘기해준다 그랬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나머지 강용석이가 너 고소하면 안 돼. 너 고소하면 무고죄가 돼.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12월 29일 날 2021년 12월 29일 날 강용석과 김세희를 전격적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이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다음해 1월 10일 날, 다음해 1월 10일입니다.
이제 다시 장기훈과 김철근이 만나서 진짜 가짜 사실 확인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7억을 주기로 합니다. 근데 7억을 주기로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3자 병원을 우회해가지고 투자 각서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가짜로 보이고 실제로는 7억을 주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가짜 사실 확인서를 받아다가 가짜 사실 확인서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성상납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다가 이걸 강남경찰서에 갖다 냅니다. 강남경찰서에 왜 냈겠습니까? 강용석과 김세희를 처벌해달라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강용석과 김세희를 죽이겠다고 이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이 무고죄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무고죄가 되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무고죄가 안 된다면 대한민국이 모두 들고 일어서 사법부를 깡그리 엎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지금 이와 같은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수사기관도 듣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이준석이를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고 증거를 작출하고 무고행위를 범하고 성상납을 받고 특가법상의 알선세죄를 범하고 범인 도피 교사를 갖다 저지른 이준석이를 즉각 구속하기 바랍니다. 바로 긴급 체포하기 바랍니다. 바로 긴급 체포하여, 그리고 아니 김철근에 대해서 왜 김철근이 핸드폰을 갖다가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준석이는 놔두고 이준석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준석 즉각 구속하라! 서울경찰청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이준석이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준석 즉각 구속하라! 당신들이 받고 있는 그 월급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이며 당신들이 직무를 제대로 하라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제대로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준석에 대한 역적이 될지 아니면 국민에 대한 역적이 될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준석에 대한 역적이 될지, 아니 이준석은 역적이 아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준석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칼끝이 무뎌진다면, 달려나가던 총알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역적이 되는 것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만고의 역적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준석 즉각! 따라서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 이준석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와 수사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준석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것이며 증거인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이준석을 소환하여 아니면 긴급 체포를 하든지 사전구속영장을 치든지 이준석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구속하라! 네, 이상입니다. 구속하라! 당신 역시